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김영건 교수입니다. 오늘은 효소 단백질의 4차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효소 단백질이 2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체인을 서브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체인 2개로 구성된 경우를 호모다이머라고 부르고 서로 다른 체인으로 구성된 경우를 헤테로다이머 또는 헤테로폴리머라고 부릅니다. 그럼 효소 단백질이 4차 구조를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형 단백질의 경우 소수성 아미노산이 대부분 단백질 내부에 위치하고 전하를 지닌 아미노산이 단백질 외부를 향해 위치합니다. 하지만 소수성 아미노산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모든 소수성 아미노산을 효소 내부에 감추기 어렵습니다. 이때 단백질이 4차 구조를 형성한다면 서브 유닛 간 접촉면에 소수성 아미노산이 위치하게 되어서 소수성 아미노산이 물 용매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되어 효소 단백질이 안정한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효소 단백질이 4차 구조를 이루게 되면 효소의 활성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스팔테이트 카바물 트랜스퍼레이즈의 경우 촉매 서브 유닛이 6개, 조절 서브 유닛이 6개로 총 12개의 서브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CTP를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조절 효소입니다. 최종 산물인 CTP의 농도가 증가하면 CTP 분자가 이 효소에 결합해서 피드백 이니비터로 작용을 수행합니다. CTP가 조절 서브 유닛에 결합하면 이것이 촉매 서브 유닛 구조 변화를 유도해서 결국 효소 활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효소 단백질이 4차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효소 활성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효소가 4차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기질 특이성의 다양화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락토우즈 신테이즈는 알파 서브 유닛과 베타 서브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임신 중에는 알파 서브 유닛이 단독으로 작용해서 갈락토실 트랜스퍼레이즈 활성을 갖게 됩니다. 이 효소 반응을 통해서 UDP 갈락토우즈와 N아세틸 글루코자민으로부터 N아세틸 락토자민을 생산하고 이것이 당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출산 후에는 알파 베타 컴플렉스가 형성되고 락토우즈 신테이즈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N아세틸 글루코자민 대신에 D글루코우즈를 기질로 사용해서 락토우즈를 생산하는데요. 이것이 모유 속에 대량으로 함유하게 됩니다. 한편 일부 효소의 경우에는 효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대 구조를 형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샤페론 단백질은 변성된 단백질의 폴딩을 촉매하는데요. 이 기능을 수행하려면 거대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로2L 단백질의 경우 7개의 서브 유닛으로 구성된 단백질 고리가 2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뚜껑 역할을 하는 그로2S 단백질도 7개 서브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프로테아좀이 유비키틴 태그를 지닌 단백질을 분해하는 단백질인데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려면 거대 구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7개의 알파 서브 유닛과 7개의 베타 서브 유닛으로 구성된 고리를 각각 2개씩 갖고 있고 그 위아래에 조절 단백질이 결합된 거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TP 합성 과정, 광합성 과정에 관련된 효소들이 세포 속에서 거대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효소 단백질의 4차 구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